저희 박물관에 있는 인형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인형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옷이 이제 예쁘라고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여성스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생겨 보이게 입은 옷이에요. 그 이유를 아니까 좀 가슴이 아팠죠. 우리가 옷은 예뻐 보이려고 입는 거잖아요. 그쵸. 완전 반대의 목적으로 입었고, 또 심지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코끼리처럼 뚱뚱해 보이게. 예. 안녕하세요. 인형 속의 문화가 알록달록 만들수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혜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이 만들수다를 같이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진호 선생님 먼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인형박물관 학예사 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나포 작가 신디홍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세 번째 만났어요. 근데 지난번 튀르키예 편 이후로 좀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되네요.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기로 했는지 진호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오늘은 수리남을 가는 건데요. 네. 지난해 우연히 나라 이름을 다 알게 됐어요.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또 그러면서 또 모르는 게 많은 나라 수리남을 가겠습니다. 네, 사실 그 드라마 시리즈 덕분에 이 수리남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됐는데 정작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또 어떤 나라인지 그 좀 실체는 약간 묘연한 그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수리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수리남의 의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왜 수리남으로 가는지부터가 궁금해요. 저는 인형을 통해서 나라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수리남을 몇 년 전에 한 10년쯤 됐겠죠. 이제 수리남 인형을 봤는데 저희 박물관에 있는 인형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인형 중에 하나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인형도 예쁘고 옷도 예쁜데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옷이 이제 예쁘라고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여성스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생겨 보이게 입은 옷이에요. 그 이유를 아니까 좀 가슴이 아팠죠. 우리가 옷은 예뻐 보이려고 입는 거잖아요. 완전 반대의 목적으로 입었고, 또 심지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코끼리처럼 뚱뚱해 보이게. 예. 그러니까 왜 그래 했을까 보니까 이게 이제 수리남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대요. 네, 식민지 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게 예뻐 보이면 그럼 이제 남자 농장주들이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예 옷을 좀 뚱뚱하게 자기 정체성을 부인해야 되는 차림으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이 인형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약간 몸매를 가리고 네. 정체성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었던 거죠? 네네. 네, 혹시 이 의상의 이름은 있을까요? 네, 코토라고 해요. 코토. 네네. 네, 코토 하면 그냥 이 전통 의상을 일컫는 말? 네, 수리남이란 나라가 여러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코토는 흑인들의 전통 의상. 제가 의상 제작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 하나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현지어로 하니까 제가 알아듣진 못했지만 꼬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요거를 꼬또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네. 세트로 돼가지고. 전체를 네, 코토라고 네, 부르는 코토. 거군요. 그러면 이 의상이 이제 몸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상이고 약간 몸을 또 부해 보이게 만든다고 해서 의상을 제작하실 때 뭔가 다른 의상들하고 차이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완전 쪽집 계세요.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 그냥 이제 저는 자료를 보고 만드는데 도대체 이 옷은 왜 이렇게 겹겹이 입을까? 왜 이렇게 자꾸 뚱뚱하게 불편하게 입을까라고는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조금 다른 마음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더운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속에 한 4겹이 있거든요. 기본 원피스에 속치마에 이 쿠션하고 해가지고 한 4-5겹을 입는데 이 더울 때 왜 이렇게 입을까 하면서 저도 그렇게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이제 밑에만 입고 위에는 상의를 안 입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솜을 두르고 그래서 아주 뚱뚱해 보여요. 얼마나 더웠을까요? 지금 이 옷도 뚱뚱해 보이지만 옛날 사진을 보면 이게 이 부분이 훨씬 풍성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이제 또 일을 하러 나갔어야 됐을 텐데 네. 굉장히 활동하기 불편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 맨 위에 머리에 쓰고 있는 걸 제작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는데 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제일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접어서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3번을 접고 풀을 다 먹여서 말려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는 느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못하고 나름 좀 뻣뻣한 천으로 이제 골라서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각을 잡고 그다음에 이 뒤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알지 못하니까 최대한 그 영상에 맞게 이제 제가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수리남의 문화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 제대로 알려진 자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현지 자료를 또 보셔야 되고 네네. 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네, 있으셨을 맞아요. 것 같네요. 이 머리 수건에도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뭐 햇빛을 가려준다든가 뭐 그런 기능성의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좀 드네요. 그게 이제 이게 원래 아니사라고 네. 이제 이름이 있는데요. 아, 이 머리에 네, 쓰는 장식 것만 자체를 아니사요? 이제, 예, 예, 아니사라고 있는데 뭐 용도는 물론 있었겠죠. 네. 햇볕도 맞고 하는데 여기 수리남 여성들이 쓴 거는 이 신호였대요. 수신호 같은 거. 수신호요? 예, 그러니까 수신호처럼 머리 수건 신호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이걸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모양에 따라서. 아, 수건을 어떻게 묶느냐 어떻게 이런 거. 묶느냐,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우리 저기서 만나자, 뭐 말하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영상을 찾아보신 게 네. 의미를 전달해야 되니까 네. 그게 정확한 모양을 냈어야 그러니까 될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알아둘 수가 없지만 뭔가가 있는 듯한 예, 느낌이어서 예, 그게 예. 좀 되게 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들 사이에서는 신호로 쓰인 거죠. 굉장히 신박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수리남에 온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여기는 문자가 없던 사회. 예, 그래서 뭐 구슬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음악 소리로 의사를 전달하는 문화가 원래 발달했던 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 문화였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아마 요거 정도가 제일 편했으니까. 그럼 했을 제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작한 건 무슨 저 그- 궁금해지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의미를 찾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수리남이 또 인구가 60만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여기 자료가 많지 않아요. 말씀하셨지만 요새 이제 유튜브 자료가 좀 나오는 정도고 책도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저희 뒤에 인형이 있잖아요. 아, 오늘도 역시 뒤에 있었군요. 네. 네. 네, 저거는 나미비아예요. 이게 이렇게 딱 관계가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저기는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냥 장식용으로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수리남에서는 이런 능력이 있던 흑인 노예들이 와서 이게 특별한 용도로 쓰인 거죠. 진짜 머나먼 남아메리카로 온 이 고향 땅을 두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생존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 의상 안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네. 마음이 짠해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인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래서 이해가 저는 가요. 개인적으로 그 이제 넷플릭스의 그 수리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수리남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쵸. 범죄 야, 원상으로 맞아, 나오는 맞아. 게 조금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좀 그랬어요.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네, 있겠죠. 네. 좋은 점은 그쵸. 이제 수리남이라는 낯선 나라를 우리한테 좀 익숙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있고 또 나쁜 점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진 않았나라는 우려가 생기게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덕분에 또 우리 이 컨텐츠를 통해서 수리남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 정도의 시청률은 안 나오겠지만 조회수라도 네. 어떻게 제가 이 옷을 이제 만들면서 한 가지 또 이렇게 느꼈던 거는 뭔가가 한복하고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한복도 여성 한복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겹을 껴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풍성하게 입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성을 보시면 치마 따로, 그다음에 이 네. 자켓이 굉장히 짧아요, 저고리처럼. 그래서 뭔가를 하고 나서 뭔가가 익숙한 느낌?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한복의 그런 느낌하고 좀 뭔가 수리남하고 뭔가 비슷한가? 막 그런 식으로 혼자 막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비슷하겠네요. 몸의 선이 드러나지 않게 네네네. 했던 데서 시작한 건 비슷한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쵸.
거였던 거고 우리는 이제 그래도 네, 예쁘게 그렇죠. 했던 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에도 이 옷 작업하는데 뭐 얼마나 걸렸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수리남 편은 유난히 좀 오래 걸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제작 전에 그 연구라고까지 해도 될지 연구죠. 모르겠어요. 그럼요. 연구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패턴을 찾아내고 어떻게 이제 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막상 제작을 들어가니까 패턴적으로는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의미를 모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옷이 만들 때는 좀 저도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길이가 뭐 혹시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의상에 그런 노예들의 좀 아픔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랬다면 이런 의상을 입었던 분들은 이 옷은 더 이상 입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돼서는. 근데도 여전히 수리남에서는 이 옷을 전통 의상으로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그게 저도 좀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억지로 억압의 상징 비슷하게 네, 입었잖아요. 이제는 자유의 상징으로 입는. 뭐 옛날에는 뭐 천도 있는 걸로 한정된 걸로 이렇게 만들어 입었는데 이제 화려하게 입고 멋을 더 내는 걸로. 그러니까 나를 억압했던 것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네. 내가 이것으로 더 아름답게 멋을 내겠다의 의미를 담기 시작한 거군요. 네, 여기가 7월 1일이면 캐티코티라고 사슬을 끈다는 뜻이 있어요.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 이 옷을 그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흑인계들이죠. 아프리카 노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축제를 한다고 해요. 네. 본인들에게 굉장히 아팠던 상처를 완전히 정말 극복한 것 같은 네. 그런 멋지다. 행사겠네요. 네, 너무 멋지네요. 네. 특별한 날에는 이런 옷을 입으면서 이제 본인들의 또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듯이 그런 의미로 또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수리남에서 또 꼭 빠지지 않는 단어, 네. 꼭 얘기해야 되는 단어, 그 단어가 뭘까요? 네, 마룬인데요. 마룬. 예. 사실 그게 약간 빨간색, 붉은색 이런 뜻의 영어 단어. 제가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원래 전공은 네. 팝 소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머른 5라고 아주 유명한 팝 그룹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그렇죠. 마룬파이 생각했어요. 어원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흑인 노예 생활이 되게 힘들잖아요. 농장에서 많은 흑인 노예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수리남은 또 국토의 95%가 산림 자연이래 숲이래요. 도망가기가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간 흑인 노예를 마룬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수리남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자메이카, 아이티, 브라질도 있었고 여러 나라 남미의 흑인 노예들이 했었는데 수리남이 되게 성공적이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력이 돼가지고 네덜란드를 위협한 거죠. 수리남에 있던 네덜란드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니까 협상을 하게 된 거예요. 당국하고 협상을 해서 아예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얻어요. 그게 1760년대쯤이고 노예 해방은 그로부터 100년 뒤에 되니까 100년 앞서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얻은 거예요. 와. 네, 이게 세계 노예 흑인 노예사 중에서도 되게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마룬이라고 부른 네, 거죠. 흑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흑인 문화를 그대로 지켰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은 코트를 입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옷인데, 근데 그렇게 공동체에서는 판기라는 옷을 또 입었더라고요. 판기. 네, 무늬가 스트라이프가 많은 게 특징인데 아프리카에서처럼 그냥 밑에만 옷을 입고 위 상의는 벗고 자유롭게 생활을 한 거죠. 본인들만의 문화를 계속해서 네. 지켜가는 네. 것으로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오늘 다른 편에 비해서 유독 좀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많았었던 편이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리를 마음에 좀 담아 가시고 좀 유익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편은 어디로 가나요? 네, 다음 편은 신혜린 선생님의 저의 정체성이 나오나요? 네, 네. 궁금하다. 뭘까요? 플라멩코를 볼 수 있는 아이고. 네, 어디? 스페인을 네, 준비하셨군요.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면 다음 편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스페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인사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반갑습니다 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했거든. 인사 다시 할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깨달았어.